이번 영상은 상한가 따라잡기 나만의 매매 원칙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는데요.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 기법이죠. 뭐 한번 상한가를 따라잡으면 수익이 나면 오버나잇을 하면 뭐 적게는 시초가에 팔아도 적게는 10% 많게는 20%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 방식인데요.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 10개 상한가가 만약에 붙으면 8, 9개는 상한가를 깨집니다. 상한가를 깨져서 종가는 결국 뭐 플러스 20% 아니면 10% 플러스 10% 아니면 그 뭐 최악의 경우에는 보합에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한가를 잡아가지고 손절매를 잘 못한다면 뭐 종가 대비 마이너스 10%, 20%, 뭐 30%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. 그에 반면에 내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잘 골라내고 뭐 거래를 잘 하신다면 뭐 시드머니를 내가 만약에 300만원의 시드머니가 있다면 상한가 따라잡기 이것만 잘해도 1, 2년 내에 그걸 1억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먼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. 시장이 아주 강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.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 의하면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했죠. 상한가 따라잡기 서적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. 5년 전부터 상한가가 30%로 변경되었습니다. 2015년부터 그때부터는 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기법이 잘 통하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 장이 워낙 좋습니다. 나스닥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우리나라 장도 코스피, 코스닥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 유동자금도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상한가 따라잡기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번 잘 되면 끝까지 합니다. 첫 번째로 테마군을 형성한 1등 종목을 잡아라입니다.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상한가를 잡을 때 테마군 중에 1등 종목만 거래합니다. 이건 무조건 1등만 잡아야 합니다. 1등이 상한가에 강하게 붙을 때 2등, 3등은 상한가를 못 붙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1등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기는 거래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. 코스피, 코스닥에 마스크 관련주만 해도 제법 많죠. 그리고 진단키트주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제약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이 테마군들이. 그리고 테마의 강도, 테마의 지속성을 봐야 됩니다. 제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었죠. 그때 코로나19가 한차 처음 시작할 때 구정정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를 제법 많이 사갔습니다. 저한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줬는데요. 그러니까 이 테마의 강도가 지속될 것인가,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난 일시적인 테마인가,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수돗물 유충 관련 테마가 있었죠. 7월 중순쯤에 웰커노 한택이 대장이었는데요. 저는 이걸 잡지 않았습니다. 그냥 이게 일시적 테마를 봤거든요. 근데 장이 좋아서 그런지 의외로 이게 2연상을 가고 세 번째 상한까지 무너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따지면 웰커노 한택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. 이게 테마의 지속성이죠. 수돗물 유충 이건 그렇게 지속될 테마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뭐 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조건은 이런 테마군을 형성하고, 두 번째는 그게 정배열이어야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금요일날 제가 상한가 매수를 했던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인데요. 이런
1차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2차 상승하는 첫날인데요. 이 상한가를 갔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캠트러스하고도 굉장히 유사한데요. 캠트러스 모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캠트러스가 제가 이날 상한가를 잡았죠. 8월 3일 월요일이네요. 8월 3일 날 상한가를 잡았는데요. 이것도 1차 상승, 조정, 2차 상승의 첫 상한가죠. 이게 이게 종가는 상으로 27%로 끝났지만 시간 외에는 상한가를 붙인 거죠. 상한가 다 정배열이죠. 에이스테크, 캠트로스 다 정배열입니다. 제가 보여주는 건 5일선, 11선, 21선, 61선, 121선 다 정배열이죠. 이렇게 테마군을 형성하는 종목들의 1등이 상한가일 때 2등은 20%, 3등은 10% 내외가 좋습니다.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에이스테크 1등일 때 솔리드가 20%로 2등을 하고 있었죠. 그러니까 그래서 1등인 에이스테크를 상한가에 잡는 겁니다. 5G 관련주 중에서 그 나머지 10%대 종목들이 있었죠. 그 다음 거래량과 거래대금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거래량이 역사적 최대치를 터뜨리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제가 방송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. 제가 수산 INT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잡았거든요. 이게 상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장이 이재명 후원 회장이더라고요. 경기도 후원 회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1등으로 상한가를 붙었는데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. 자, 거래량 같은 경우에 역사적 신고가를 터뜨렸죠. 정배열이죠. 1차 상승에 조정받고 2차 랠리의 첫 상한가죠.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. 이런 조건. 에이스테크, 캠트로스 트렌드입니다.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.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이상 터지면 좀 좋아하거든요.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4,300억이나 터졌죠. 거래대금이 굉장한 겁니다.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이런 걸 상한가에 잡으면 좋습니다.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상한가에 2천억이 터졌죠. 2천억. 캠트로스 실전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외에 거의 장 끝날 때쯤에 시간 외에 상한가를 붙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8월 그 다음날 좋았죠. 5%에서 20%까지 수익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거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에이스테크를 잡은 겁니다. 캠트로스를 하고 그 유사한 그래프를 만들어 준 거죠. 2차 랠리의 첫 상한가, 거래량 터뜨리고 거래량 캠트로스 2천억원, 에이스테크 4천억원. 그리고 상한가 간 날 그래프 모양도 중요한데요. 만약에 상한가 가는, 이게 3분봉이라고 가정했을 때, 3분봉을 가정했을 때, 상한가를 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거의 조정 없이 바로 이렇게 땡기는 상한가, 첫 번째 상한가 붙어갖고 이런 상한가, 이런 건 제가 잘 상한가에 따라잡지 않습니다. 요 중간에 잡으려면 중간에 잡아야 되는 거죠. 상한가를 따라잡기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웬만큼 올랐다가 한 1시간, 30분에서 1시간 정도,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리다가 다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정 받았다가 이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. 상한가 붙는 거. 이 상한가 부근에서의 거래 대금도,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
이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뜨려 줘야 됩니다. 상한가 부근이라고 하면 한 상한가 27%에서 30% 상한가 사이에 있는 거죠. 거기에서 거래량을 제법 많이 터뜨려 줘야 됩니다. 이런 거죠. 에이스테크 이런 거죠. 뭐 한 25%에서 30% 사이 거래량을 터뜨려 주는 겁니다. 다섯 번째는 호재성 공시나 기사일 경우에 공시 내용이나 기사 내용을 분석해야 됩니다. 장중에 그런 게 있죠. 뭐 예를 들면 세계 최초 대기업과 연관성, 세계 최초로 뭘 개발했다든지, 그게 뭐 시장 가치가 몇 조가 되는데 그걸 개발했다든지, 그런 거는 조금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거는 막 시장가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. 뭐 어떤 기업이 대기업하고 대기업이 인수합병됐다는, 인수합병이 확정됐다라는 뭐 그런 거, 뭐 그런 게 뜬다면 뭐 시가에 사야 되는 거죠. 여섯 번째로 상한가 따라잡기 예외가 있는데요. 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한데요. 뭐 혼자 상한가 가는 종목, 자기 혼자 아무 이유도 없이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안 잡습니다. 매수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뭐 예전에 한번 우려먹은 재료요. 뭐 예를 들면 대웅 같은 종목이죠. 대웅이가 8월 6일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근데 저는 이거 상한가 갈 때 쳐다도 안 봤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뭐 목요일 날 코로나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 임상 승인 소식, 그거로 상한가를 갔는데요. 제가 여기서 체크해 놓은 것처럼 니클로사마이드 임상 이 소식은 이때 있었던 거죠. 6월달 이때 상한가를 갔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 똑같은 재료 재탕한 거죠. 이런 뭐 재탕 3탕 이런 거, 상한가 재탕 3탕한 거 일정 뻔히 나올 거 알면서 상한가 다시 한 번 더 붙는 거, 이런 거는 상한가를 잡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한 역배열된 거, 역배열에 상한가를 잡다 보면 상한가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마이너스로 시작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역배열된 거는 될 수 있으면 잡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동전주 1,000원짜리 이하, 주식시장의 끝물에 1,000원짜리 이하, 뭐 500원, 300원, 800원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테마를 형성하면서 동전주 테마라고도 하는데요.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상한가 따라잡기 나만의 매매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.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? 근데 맞습니다. 이것만 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 할 수 없습니다.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총론이라면 세부 강론이 있습니다. 상한가 붙는 순간, 그리고 상한가가 깨지는 순간, 꼭 상한가를 붙고 한 번씩은 깨지거든요. 그때 깨질 때 어떻게 효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, 그런 세부 강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세부 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